이 시간에는 독해 연습을 할 건데요. 독해인데 장문 독해를 가지고 왔어요. 네, 지문이 길어요. 지문이 길면 여러분들은 이제 겁먹어야 되겠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오영주 교수와 함께하고 있잖아요. 자, 장문 독해의 특징은요, 대개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란 말은 이야기의 흐름이 있다는 말이죠. 이야기의 흐름이 있다는 말은 쉽고 재밌고 접근하기 좋다란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더 재밌고 더 좋은 거예요. 오히려 짧은 독해보다 긴 독해 지문이 이해하기가 더 쉬워요. 지루하지 않아요. 보통 장문 독해인 경우에는 짧은 단락을 이렇게 4개, 5개 주고서 순서대로 정리하라. 그런 문제도 잘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정말 땡큐베리 감사해요. 만약에 장문 독해가 순서를 정한다 그러면은 분명히 첫 번째는 주어져요. 첫 번째 단락은 이것을 잘 읽고 나서 여기서 단서가 되는 말이 나와요. 그 단서가 되는 말에 다음 단락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뒤에 꼬리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꼬리 따고 가면서 순서를 정하면 되거든요. 이제 첫 번째 순서가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첫 번째 순서 정하시면은요, 여러분들은 8, 90%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 이어 들어가기가 쉽고요. 이 앞에 처음 꼬리를 딸 때 접속사 같은 거 주의하세요. 그게 단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so, 그래서 however, 그러나 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이런 말 나온다고 한다면은 더 순서를 챙기기가 좋은 독해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지문으로 들어갈게요. When I was 17, 내가 17살이었을 때 17살을 얘네들은 굉장히 인생의 황금기, 아주 좋은 예쁜 멋있는 시기로 보거든요. 하긴 그렇죠. 너무 어린 나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나이 들어서 세상을 책임지고 인생을 책임져야 될 나이도 아니고 충분히 자기 자신한테 빠져들어가고 공부할 수가 있고 고민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나이가 17이잖아요. 그래서 영어 독해 중에요. If I were 17으로 시작한 독해가 있거든요. 한번 제가 써드릴게요. If I were 17, 내가 17살일 때로 시작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저는 이 첫 번부터 참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내가 17살로 돌아가면 나는 과연 어땠을까? 우리 가수 중에 세븐틴도 있잖아요. 그 유명한 아이돌 그룹인데요. 자, when I was 17, 내가 17살이었을 때 I discovered, 나는 발견했습니다. A surprising thing, 놀라운 것을. discover는요, cover는 덮는 거예요. dis는 반대말이에요. discover. 그래서 뚜껑을 펴는 거니까 뭔가를 발견하는 거겠죠. discover, 발견하는 거죠.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My daddy and I, 나의 아빠와 나는 were sitting on the floor of his study. 아빠와 나는 앉아 있었습니다. on the floor, 바닥인데 그의 study의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해드리면서 세로로 끊고 있죠. 독해 지문은 세로로 끊어가세요. 가로로 끊는 거 아니고 영어는요 청크 단위가 있어요. 덩어리가 있거든요. 그 덩어리로 직독직해가 해답이에요. 직독직해 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과 영어의 어순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영어 어순을 우리나라 말로 옮기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없어요. 직독직해 세로로 끊어가면서 바로바로 해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을 독해를 해가지고 어디 뭐 책 출판하거나 그럴 것도 아니잖아요. 나만 빨리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든 상관없잖아요. 이해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빠 나는 앉아 있었다. 바닥에 그의 스터디에 해도 의미 파악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는 거고요. 저는 지금도 토익 시험 보거든요. 그래야 토익의 흐름 알 수도 있고 제가 그 감 잊고 싶지 않아서 항상 보는데 제 시험지를 볼 수 있다면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 시험지 전부 다 이렇게 끊어져 있어요. 자, 어쨌든 플로어는 바닥인데 his study는 또 뭘까요? 여러분들이 아는 study가 뭘까요? 공부하다,
근데 조금 더 가면 연구는 할 수가 낫겠네요. study. 대학교 이상에서는 study가 학문 연구로 사용이 되거든요. 근데 his study의 플로어다. 그럼 또 해석이 또 안 되죠. 이럴 때는 정확한 의미를 모르면은요, 그냥 놔두세요. 괜히 이상하게 해석했다가 망치지 마시고요. 그냥 his study의 플로어에 앉아 있었다. 그렇게 하세요. 참고로 study는요, 서재, 책이 있는 방을 study라고 해요. 공부하다. 학문으로만 알았지. 이렇게 study가 서재로 있는 것도 처음 보셨죠? 이렇게 하면서 하나 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his는 소유격인데요. 소유격은요, 뒤에 무조건 명사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study를 공부하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자, 그의 서재의 바닥에 앉아 있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스터디 카페, 스터디 하는데 영어에서 트 발음 넣고요. 뜨라고 하는 거예요. 스터디. 수쿨이 아니라 수골. 이렇게 끄로 발음해야 맞아요. We are organizing. 우리는 뭔가를 organizing, 정리하고 있었어요. His old papers. 그의 오래된 종이들을. 그런데 페이퍼에다가 이렇게 s가 들어가면은 종이란 뜻은 아니고요. 서류, 논문, 책자, 이런 그런 프린트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영어는 종이는 못 세요. 물질 명사라서 종이 한 장은 piece of paper 그렇게 세잖아요. 그런데 s가 들어갔을 때는 더 이상 종이의 뜻이 아니라 논문 이렇게 여러 가지 복사물 막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Across the carpet. 이제 오래된 서류들을 정리하니까 카펫이 어지러져 있겠죠. Across the carpet. 카펫을 가로질러서 eyes of pet paper clip. 나는 pet 뚱뚱한 페이퍼 종이 클립을 보았어요. 종이가 뚱뚱할 리는 없겠고 아마 이렇게 서류 찰한 것이 두꺼웠나 봐요. It's rust dusty the cover sheet of the report of some kind. 자, 그것의 rust 녹은 클립은 보통 쇠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의 녹은 dusted 더럽혀져 있었어요. dust란 말은 더럽히다 그런 뜻인데요. The cover sheet 첫 번째 종이를 우리 종이가 두껍게 처려 있으면 맨 앞에 움직이지 말라고 이렇게 집게 같은 거 핀 꽂죠. 그러니까 커버 시트가 녹이 슬어 가지고 이게 더럽혀져 있었어요. 뭐에 레포트에 of some kind 다소 상황 이해되시죠? 여러분도 종이로 레포트 같은 거 이렇게 딱 철해놨는데 몇 달 정도 지나게 되면 녹슬어갖고 지저분해져 있잖아요. 참고로 오븐은요 앞뒤가 항상 명사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대개가 아니라 항상 작은 게 앞에 나오고 큰 게 뒤에서 나와요. 그래서 뒤에서 앞에 가져오셔서 해석하시면 돼요. 레프트의 커버 시트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I picked it up. 나는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녹슬고 오래돼 보이니까 뭐가 있는가 봤어요. I started to read. 나는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I started to cry. 울기 시작했어요. 응? 뭐가 있어서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울기 시작했을까요? 한번 볼게요. 여기 start는요. 투부정사도 같이 나와도 되고 동명사도 같이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동사거든요. 주어는 100개 나와도 상관없지만 동사는 하나밖에 못 나와요. 그런데 동사가 2개 나온다고 우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이 경우도 그렇잖아요. 지금 start도 동사잖아요. start 동사고 read 읽기 시작하다. 의미상 동사가 2개 나와야 맞거든요. 그런데 영어는 동사 2개 못 나와요. 그럴 때는 힘이 센 동사가 먼저 자리를 딱 차지하고 이 뒤에를 나는 투부정사로 해줘. 나는 동명사로 해줘. 나는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아무 상관이 없어. 상관없어. 네 번째는 나와요. 동명사도 나오고 투부정사도 나오지만 의미가 달라지는 이렇게 4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하게 돼요. 근데 start는요. 여기 3번째에 해당이 돼요. 투부정사가 나오거나 동명사가 나오거나 상관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도 외우셔야 돼요. 여기도 이렇게 나왔네요. start to cry로 나왔네요.
start cry도 맞고 start crying도 맞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외우시냐면요. 여러분 사랑 공식으로 외우세요. 사랑 공식이 뭘까요? 여러분 주위에 남친이나 여친 있는 친구들 보면 굉장히 많이 부럽죠. 그런데 부러워할 거 없어요. 제가 세상 살다 보니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막 커플 했는데 그 커플이 결혼식까지 가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더라고요. 되게가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부럽긴 하지만은 바라봤더니 그 사귀는 사람들이 love, like, 사랑하고 좋아하고 prefer, 선호하고 다 좋아하는 거죠. 그렇게 사랑을 begin, 시작하고 start, 출발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사랑이 continue, 영원할 거야 라고 해요. 근데 나중에는 hate, 증오하면서 내가 사준 반지 내놔 하고서는 헤어지는 경우도 많더라니까요. 이렇게 외우세요. 그래서 여기 start 들어갔죠. 그래서 이 동사는 동명사와 투부정사가 같이 나온다. 그렇게 외우세요. 근데 사실은요, 강의실에서 이렇게 스토리로 알려주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와 하는데 이게 동영상 수업하니까 그런 소리를 못 듣네요. 자, 어쨌든 스타트는 동명사와 투부정사 다 나온다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무슨 일로 울었는가 보도록 할게요. It was a speech. 스피치예요. 연설이에요. He had written. 그는 그것을 썼어요. In 1920. 1920년대에 썼어요. In Tennessee에서. 테네시는 미국에서도 아주 남부 도시인데요. 아주 전통적이고 보수적이고 농업이 많이 발달된 도시예요. 이 테네시가 얼마나 유명하냐면 얼마큼 우리로 말하면은 막 좀 약간 시골주에 해당된 농사 많이 짓고 그런 주거든요. 그래서 테네시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인터넷이 처음 들어왔을 때 어떻게 사용하냐고 인터넷 창을 치세요 하니까 밖에 창을 바라보고 막 그런 독해도 있고 우스꽝스러운 독해도 있을 만큼 테네시는 아주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그런 곳이에요. 보수적이고 전통적이다. 1920년대다. 그럼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러면은 흑인들의 인권이라든가 그런 게 아주 인식이 많이 없을 때였었죠. 북부는 공업이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이제 해방된 노예를 시민으로서 흡수하는 상황이었지만 농업이라든가 목화, 면화를 많이 농사짓는 남부는 그렇지 않았죠. 테네시에서 1920년도에 쓴 연설이었어요. Then 그때 only 17 himself 오직 17살인 아버지가 그리고 graduating 졸업을 했어요. From high school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he had called for equality. call for는요 주장하다 요청하다 그런 뜻이에요. equality는 평등한 것을 for African Americans. 요즘에는 흑인들을 뭐 블랙이라든가 니그로라는 단어 쓰진 않아요. 아프리카에서 온 미국인 해서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고 해요. 아시아 계통 같은 경우에는요. 에이지안 아메리칸 그렇게 쓰거든요. 자, 1920년도에 그 흑인들의 평등을 요청했대요. 학교를 졸업한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한 어린 학생이 그 당시에 남부 세계는 진짜 흑인은 사람이라고 보지도 않았을 때였었거든요. 사실 지금도 그렇잖아요. 미국 사회 속에서 가끔 가다 보면은 어떤 흑백에 의한 인종차별에 의한 것들이 지금도 있는데 지금도 존재하는데 1920년도에 이 글을 쓴 사람의 아버지가 흑인의 평등을 요구했대요. I marveled. 나는 경이로웠죠. 어떻게 아버지가 이런 생각을 갈 수 있었을까? 그리고 proud of him. 그리고 자랑스러웠겠죠. 그가, 아버지가. 그리고 wondered. 궁금했어요. How? 어떻게? In 1920. 1920년도에 so young. 그렇게 어리고 so white. 그렇게 하얀. 다시 말하면 백인이겠죠. 백인이 그것도 in deep south 깊은 남부에서
그러니까는 남부 중에서도 흑인 인권 자체를 생각하지 않았던 그 남부에서 where, 그 장소 where the law, 법은 여전히 separate는 분리하단 말이거든요. 분리했어요. black, 흑인들을 from white, 백인들하고 분리해 있었거든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그 I have a dream 그 연설을 했을 때가 1968년이었죠. 그런데 1920년도에 이러니 얼마나 많이 그 흑백에 분리되는 게 있었겠어요. 차를 타더라도 백인이 앉는 칸, 흑인이 앉는 칸, 화장실을 가더라도 백인용 전용, 유색인 전용 그렇게 달랐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이제 아들이 놀라는 거예요. He had the courage. 그는 용기를 가졌어요. To deliver it. deliver는요, 우리 여러분들 택배 많이 받으시죠? 택배 배달도 딜리버고, 전달하다도 딜리버고, 그리고 아까 스피치란 단어가 나왔죠. 그래서 딜리버에 연설하다란 뜻도 있어요. 여기도 괜히 딜리버를 잘 모르시면은 내가 아는 딜리버는 배달하다니까 배달하다라고 해석하면 해석이 이상해져 버리죠. 그러니까는 내가 아는 단어를 하더라도 다른 의미로 사용됐을 것 같다 싶으면은 그냥 해석하지 말고 그냥 딜리버에 그냥 놔두세요. 그러면은 전체 흐름을 망치지 않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I asked him about it. 나는 그에게 그것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용기를 내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헤드에도 나왔는데요. 이거 헤드에도 2번 나와서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틀린 거 아니에요. 이거 맞아요. 여러분들 현재 완료 아시죠? 현재 완료. 현재 완료 공식이 뭐예요? have pp. 과거 완료는 공식이 뭐예요? had pp. 그런데 pp를 하고 나서 봤더니 이 pp가 과거 분사란 뜻이잖아요. have, had. 우연히 had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가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이 현재 완료, 과거 완료는 언제 사용하는 거죠? 자, 이렇게 시제표가 있다고 볼게요. 여기는 과거, 여기는 현재, 여기는 미래. 물론 미래 완료도 있어요. 현재 완료는 언제 쓰는 거냐면은요. 아니 현재 완료보다는 이것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과거는 우리말로 뭐뭐 했다, 쌍시옷 들어가면 돼요. 현재는 우리말로 니은다, 뭐뭐 한다, 니은다, 한다, 간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미래는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네. 자, 두 번째는 그런데 과거에서 시작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쭉 미치고 있어요. 그걸 나타내고 싶어요. 그러면은 과거나 현재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짜자자잔 완료 시제예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싶어. 그걸 나타내는 것은 현재 완료. 다시 말하면 have pp로 나타내면 되시고요. 더 오래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어떤 일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그렇게 나타내고 싶으면은 과거 완료인 had pp를 사용하시면 돼요. 자, 아버지가 뭘 말씀하셨나 계속 읽어갈게요. Daddy, I said, 나는 아빠한테 말했어요. Handing him, 건네주면서 the papers, 그 연설문들을 건네주면서 this speech, 이 연설. How, 어떻게 did you ever get permission, 허락을 얻었어요? To give it, 그렇게 하는 허락을 어떻게 얻었어요? 아무도 졸업식장에서 그 허락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연설을 하라고. 그리고 and weren't you scared? 무섭진 않았어요? 지금 이 21년도 이 세계에서도 지금 21년도 흑백 갈등도 있고 막 그러는데 지금도 존재하는데 안 무서웠어요? Well, honey, 아가야, he said, I didn't ask for permission. 나는 허락을 요청하지 않았단다. 허락을 할 사람도 없었겠지만 허락을 하지도 않았어요. I just asked myself. 나는 단지 나 자신한테 물어봤단다. What is the most important challenge?
가장 중요한 챌린지, 도전이 무언가? Facing in my generation. 내 세대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도전, 과제는 무엇인가? I knew immediately. 나는 즉시 알았단다. Then, 그리고 나서 I asked myself. 나는 내 자신한테 물어봤어. And if I weren't afraid. 내가 만약 두려워하지 않다면, 두려움이 없다면 What would I say about it? 내가 뭘 말하지 in this speech? 여기서 무슨 말을 할까? 아버지한테 연설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연설을 할 것인가 아빠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 한번 볼까요? I 다음에 워가 나왔어요. I는 원래 was가 나와야 되는데요. 그쵸? 이게 가정법에서는요. 워를 쓰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가정법에는요. 이렇게. 근데 요즘 문법은 자꾸 변하거든요. 사람이 사는 것처럼 영어 단어 문법도 변해요. 그래서 I was 쓰기도 해요. 구어체에서. 하지만 문어체에서는 워가 맞아요. 내가 뭐뭐 했더라면 지금 어땠을 텐데 완벽한 가정법 과거의 형식을 그대로 갖추고 있는 표현이네요. I wrote it. 나는 그것을 썼어. 그리고 and I delivered it. 나는 연설을 했어. About halfway. 반절 길에서. 반절. Through. I look out to see. 나는 바라봤어요. Entire audience. 전체 청중을. Teachers, students, and parents. 졸업식장이니까 선생님들,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오셨겠죠. Stand up. 일어서서 walk out. 나가는 것을. 내가 연설하는 도중에 봤더니 선생님들, 학생들, 부모님들이 다 일어나서 나가버리대요. 이따위 연설은 들을 필요가 없어 라고 나간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 참 너무하네요. 선생님들은요,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학생들을 보호하는 게 선생님이에요. 친구들은 모르니까 나갈 수가 있겠지만 선생님들은 자리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요? 내 학생이 하는 건데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지금 어디 앞에 서서 연설한다는 자체가 힘들고 떨리는 거거든요. 그게 뭐든지 간에 끝까지 지켜서 용기를 주시지. 하여간 연설 반절하면 어떤 연설인가 알잖아요. 어쨌든 듣고 나서 전부 다 일어나서 나가버렸대요. 그리고 학부모님도 그러지. 내 아들 같은, 내 자식 같은, 내 아들 소중하면 남의 아들도 소중한데 연설하는데 이따위 이런 연설을 해 하면서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Left alone. 혼자만 남겨졌어요. 무대에. I thought to myself. 나는 내 자신한테 thought 생각했어요. Well, I guess. 난 추측했어요. I need to be sure. 나는 확실히 하겠구나. To do only two things. 오직 두 가지를 확실히 하겠구나. With my life. 내 인생에서. 자, 17살 졸업식을 막 한 학생이 뭘 두 가지 생각했을까요? Keep thinking for myself. Keep ing는 계속하단 말이거든요. 내 자신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야겠다. 그리고 not get killed. 죽임을 당하지는 말아야겠다. 이렇게 백인 중에서도 좀 생각 있는 사람들은 흑인 편에 서고 흑인의 해방을 위해서 이렇게 도와준 사람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뭘 죽임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살해당할 수도 있잖아요. 죽임을 당하지는 말아야겠다. 수동태가 비동사 더하기 pp잖아요. get은 이거 비동사 아닌데요? 아니에요. get도 비동사처럼 사용을 해요. 똑같아요. 죽임을 당하지 말아야겠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17살 때 목숨을 내놓고 목숨을 걸고 흑인의 평등을 주장하는 연설을 했던 거예요. I handed the speech. 나는 건네줬어요. 연설을 다시. 그는 잘못했어요. 그는 아버지가 연설한 것을 다시 나에게 건너줬어요. 그리고 smiled. 미소 지었어요. You seemed to have done both. I said. 내가 말한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는요. seem to have done. 두 개를 다 한 것 같아요. I said. 두 개가 뭐였어요? 계속 생각할 거 계속 했고요.
그리고 죽임을 당하지 않았으니까 지금까지 결혼하고 아들 앞에 서 있겠죠. 당당한 아버지로서. 정의롭고 공정하고 올바르게 산 것은요, 끝에까지 남지만 비겁하게 산 것은 자식한테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저는 제 아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의가 아니면 행하지 말고 도가 아니면 따르지 말라는 말을 항상 하거든요. 유언처럼 저는 항상 하거든요. 아들이 까먹을까봐. 그냥 아침에 저는 산에를 가는데 산에 가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그런 말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인생 지금까지 살다 보니까 의롭지 않은 것 따랐을 때 좋은 거 하나 없더라고요. 그냥 정의롭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늦더라도 그게 남는 거더라고요. 훌륭한 아버지와 그 아버지가 얼마큼 훌륭한지를 또 이해하게 된 아들하고의 대화가 섞인 재미있고 교훈을 주는 독해를 봤어요. 자, 이게 독해를 길지만 장문을 해봤는데 역시 기니까 스토리가 있으니까 재밌잖아요. 자, 뭘 하든지 도전 한번 하는 걸로 하시고요. 겁내지 말고 한번 해보십시다.